안녕하세요. 오늘 끝내기. 오늘은 가정법 파트 1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보기만 해도 또 어지럽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앞으로 4, 50분 동안 예문을 통해서 천천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혀질 겁니다. 많은 문법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표현도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겠나 싶은 쓸데없는 표현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conditional zero라고 zero conditional 되고요.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conditional 해가지고 단순 조건절의 확정된 결과, 단순 조건절의 미래의 결과, 그리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mixed conditional, 혼합 가정법, 그리고 should라든지 if 뒤에 were to 구문, 그리고 약간의 다른 유형을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본문에 들어가면서 선생님하고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사실 가장 쉬운 파트 쪽에 속합니다. 하나 주어진 패턴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바로바로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누차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 단어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아직까지 습득을 안 해서 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문법요. 법이라는 게 까다롭긴 하겠죠. 법 자체는요. 그런데 언어의 문법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어 있을 뿐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적응을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토 단다고 하죠. 괜히 왜 이럴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은요.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conditional zero, 단순 조건절 확정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용어 자체 그냥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정은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의 결과거든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주절에 나와 있는 결과가 확정되어져 있는 결과입니다. 통상 조건절이 보편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이 하나, 어떤 일을 하나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절의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물을 팔팔 끓이면은 100도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물을 팔팔 끓여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100도까지 올라가지 그게 2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와 같이 if절에서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었을 때 그 결과가 보편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내용에서는 주절에서의 동사를 현재형의 동사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도 반복되어져 있는 일상적인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경우에도 현재형의 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Yes, 우리 두 소녀가 빨간색하고 여기에 어, 다른 색을 하나 섞어요. 푸른색이죠. 이 푸른색을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져 집니다. 볼까요? If you mix red and blue,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는다면 you get purple. 여러분 보라색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이 섞는다고 노란색이 나온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섞는다고 흰색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if절에서 단순 현재형 동사로서 조건을 걸었을 때 그 결과가 일상적인 결과, 보편적인 결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현재형의 동사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비가 왔죠? 마케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문 볼까요? If it rains, the ground gets wet. 비가 온다면은 여기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젖습니다라고 돼 있죠?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우리 집 마당에 비가 왔다고 해서 안 젖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일반적인 보편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주절에서는 단순 현재형 쓰시고요. 어머나, if절에서는 단순 현재형을 쓰시고 주절에서도 그 결과가 나온 주절에서도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현재형의 동사를 쓰십시오. 자, 이번에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알람 클락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한번 볼까요? If I forget to set my alarm, I wake up late. 내가 알람 시계를 설정하는 걸 까먹게 된다면 그 결과는요. 나는 늦게 일어나.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내가 반복되는 나의 습관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뭐 보통 이런 표현 여기 always 넣으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뺀어요. 일부러 지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ways wake up late 이렇게 쓰거든요.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서도 이와 같이 wake up 단순 현재형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볼 게 있어요. 선생님, you will get purple. 이렇게 보통 you will, 아니 you are going to 이런 미래 표현을 써도 됩니까? Yes, 써도 됩니다. 이 표현법은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순 현재형의 동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will을 써서 아니면 be going t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분, 보통 우리 쓰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것 한번 봐볼까요? The first conditional. 단순 조건절의 미래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 미래는 주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의 결과를 보여줄 때 쓰이는 표현인데 먼저 볼까요? if절에선 역시 현재형의 동사를 쓴다. 조건절 1에서는요. 그리고 주절에서는 will을 쓰셔도 되고 be going to를 쓰셔도 됩니다. will과 같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치우고 if 조건절에 따른 주절의 이 결과가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possibility, 가능성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if 조건절에서 바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문 볼까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ll bring an umbrella. 나 우산을 가져갈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난 확신을 못해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if절에서는요. 현재형을 쓰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예문 하나 보여줄 거예요. I will bring. 난 우산 가져갈 거야. Yes. 앞으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단순한 미래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If we'll leave now, 우리가 지금 떠난다면 we'll catch the train. 야스 우리가 지금 떠나면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죠. 기차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확정된 미래라고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일반적인 표현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If she will study for the test, she will pass.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if절에서 will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특히 중등부 문법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이걸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뭘 써야 되죠? studies를 쓰시기로 합니다. if절에서는 구태여 이와 같은 will을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절에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will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걸 좋아하고요. 단순한 표현을 좋아하고 중복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과는 달리, 우리 한국어와는 달리 표현상 발달한 게 뭔지 아닙니까? 대명사가 발달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은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if 단순히 조건절 때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will의 주절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if절에서 중복해서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studies, 단순 현재형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오케이. 어머나. 문제가 넘어갔는데 조금 땡기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거든요.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넘버 1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ill see him, please give him this note. 이 노트를 전해주겠니? 이거 해주겠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단순 조건절에서 이와 같이 will을 쓰지 마시고요. If you see 라고는 단순 현재형을 쓰라는 것입니다. 1번 에러가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They will go hiking tomorrow.
주절에서 go hiking. yes, 내일 하이킹 갈 거야. 뒤에 unless는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 if not과 유사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만일에 will을 썼다라고 하면 오답이 되었겠는데 이와 같이 단순 현재형을 쓰고 있죠. 정답은 2번. 3번 보도록 할까요? If you will, if 절에서 다시 또 will을 쓸데없이 썼죠? 주절에서 이미 will, 이해하게 될 거야. 너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4번 보도록 할까요? Unless I'm not busy. 내가 바쁘지만 않다면 기다릴게 된다. 주절에 will을 쓰고 있는데 이건 약간 궤도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Unless는요. not의 뜻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중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not을 빼고 unless I'm not busy. 내가 바쁘지 않다면. 아니시면 not을 그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unless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if를 써서 if I'm not bus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 보도록 할 때 we will get well. 우린 젖을 거야.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건절에서 다시 won't. 이게 뭐가 되죠? will not의 줄임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 표현법을 이중으로 쓰지는 않고 그냥 지우시고 if we buy a new tent 이런 식의 의미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살짝 또 우리 한번 컨디셔널 1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한테 문법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걸 하나 선생님이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지러워서 이거 조금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아, 이거 지우개가 없다 보니까 하나씩 되돌이표 누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If you will help me, I will appreciate. 도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이 표현법 맞을까요? 틀릴까요? 표현에 따라서는요.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선생님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래 여러 친구들이 와서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나는 지금 조금씩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부엌에 키친에 와서.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너 혼자 일하고 있네? 내가 잠시 도와줄까 했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나가 놀아. 괜찮아. 내가 금방 끝낼 거야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이것 있어요. If you will help me. 조건절에서 will을 썼죠. 여러분 will이 어떤 뜻이 있는 줄 압니까? 명사로서는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말은 will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It's willing to. 기꺼이 내가 어쨌든 내 뜻대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구태여 뉘앙스를 좀 넣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네가 굳이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나야 고맙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if절에서 이 주어가 굳이 기꺼이 꼭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할 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이 만나는 상황은 이 상황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고 염두는 두시고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The second conditional, conditional 2. 우리 일반적으로는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은 if절 안에 잠시만요. if절 안에 주어를 쓰고 뒤에 과거형의 동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에는 would,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고요. 이 would는 내용에 따라서 could를 쓰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이와 같이 could를 쓰셔도 되고 might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비현실적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상의 상황,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법은 가정법 과거는요. 시제상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형의 동사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요. 현재의 불가능한 사실,
비현실적이고 일어날 수가 없거나 상당히 극도로 확률이 낮은 걸 표현하고자 했을 때 어찌 보면 영어의 한계일 수도 있죠. 표현상의 한계이다 보니까 과거형의 동사를 빌려와서 하나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옆에 거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적었죠, 선생님이? fact, 주어진 사실에 대한 후회, 실망, 열망 등의 이 feel이 들어가 있다고 메모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법 과거는 나중에 또 한번 because 절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가정법 과거의 표현,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이든지 무조건 비현실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화자의 기본적인 후회, regret 아니면 disappointed, 실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desire, 갈망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감정, 느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랍니다. 다음 질문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Wow.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travel the world. millionaire, 백만장자죠? 와, 돈다발이 날리고 있네, 그죠?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 I would travel the world. 나는 이 세계를 여행할 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I 다음에는 was가 아닐까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요, 가정법에서는 틀을 하나 보여줘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의 동사가 일반적인 과거형 동사가 아니고 가정법이 돼 이런 식의 개념. 만일 뭐뭐라면 이런 가정의 상황을 보여준 걸 위해서 조금 차별을 둔 게 단수 I도 마찬가지 he, she, it 단수 명사 뒤에는 이와 같이 were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약속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요, 편안하게 여러분 were 대신에 was를 쓸 수 있습니다. If I was, if he was 그냥 쓰세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규칙입니다. were를 선택하시고요. was를 선택하셨다면 틀린 것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처럼 시험에서는 were를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Wow. If we could fly, we could visit all the country. 우리가 날 수 있다면 이 can, 이 could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죠. 내가 날 수 있다면 우리 강아지와 함께 우리 댕댕이와 함께 날 수만 있다면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could를 썼죠. 현실적으로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can't fly가 아니고 과거형 could를 빌려서 쓴 거고요. 밑에 있는 건 yes, could를 can't 아니고 could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트랜스포머 이야기가 나오네요. If this car were a transformer, it would turn into a robot. turn into 뭐로 바뀌다라는 뜻이죠.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가 트랜스포머라면 트랜스포머 일리가 없죠. 차는 멋지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는 그대로 다시 was를 쓰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테스트 상에서는 were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트랜스포머라면 지금 상황에 트랜스포머라면 이거 로봇으로 바뀔 수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트랜스포머가 아니죠. 로봇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표현법 이렇게 바꾸라는 문장 한 번씩 나오는데 학교에 따라서 요새 이게 안 나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because로 바꾸라는 경우에서 이게 뭐냐면 if 절은 아까 위에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직설적으로 하나의 팩트만을 제시합니다. If I were a millionaire, because I am not a millionaire. 현실적으로 뭐가 됩니까?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I would travel the world. would는 won't, will not을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 내용상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can't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I can't travel the world. 여행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시제 변화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전환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엄밀히 말하면 표현이 조금 뉘앙스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라면 좋을 텐데 라면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밑에 because절은요. 하나의 뭐만 제시를 한다고요? 주어진 팩트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좀 치우고 오케이. As we can't fly.
여러분, because나 as는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as가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다양하지만요. 여기서는 as는 because의 뜻입니다. As we can't fly. 우리는 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팩트죠. We can't visit. 당연히 방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의 팩트를 제시할 때는 이와 같이 현재형의 동사 표현을 쓰시라는 것이죠. 볼까요? This car. 당연히 as this car isn't. 이 차는 뭡니까?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It will not turn into. 당연하게도 로봇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conditional, conditional C.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먼저 표현법 볼까요? if 절에서는 잠깐만요. if 절은 주어 쓰고 had pp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미 과거형 썼잖아요. 과거 완료라니까 과거 완료 구분 없어요. 이미 현재에 불가능한 사실이나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실을 이미 가정법 과거라는 표현으로 과거형 동사 빌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과거에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더 이전에 있는 더 이전을 표현한 과거 완료를 빌려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if절에서 had pp 쓰시고요. 주절에서는 would, could, might 동일합니다. 어느 걸 쓰셔도 관계없고 당연히 뒤에 동사 have pp를 붙여서 씁니다. 기본적인 형식의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서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마치 그 당시에 일어난 것처럼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보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후회와 실망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달랐을까라는 가정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인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문. If John had been honest, he would have avoided so much trouble. 야, 그 존이 있잖아. 존이 그냥 좀 정직만 했었더라면 말이지. 그는 그렇게 많은 곤란한 일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현재 아니죠. 과거에 그랬으면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존이 정직했었을까요? 아니요. 존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피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되돌아올 거예요. 이 상황 한번 볼까요? 태풍이 내리치고 있네요. If the storm had hit our town, 만일에 태풍이 had pp죠. 우리 마을을 덮친다면은 it would have caused significant damage. 상당한 손상, 피해를 야기시켰었을 거야. 다행히 다른 마을만 피해를 입히고 우리 마을은 비껴간 모양이네요. 이 태풍이 우리 마을을 덮쳤었을까요? 덮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었을까요? 야기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요거를 because 절로 살짝 하나 바꿔볼게요. 하나의 팩트로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존 지문은 나중에 혼합가정법에서도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Because John were not honest. 존은 정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he didn't, n이 빠졌습니다. He didn't avoid. 그는 피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한 수많은 난관을요. He didn't avoid so much trouble. 조심해야 할 거는 이런 전환의 표현법은 고등부에서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had pp라고 썼다가 무조건 이렇게 had pp 쓰지 마시고 당연히 현재형 동사 쓰지 말고 그냥 과거에 했었더라면 단순한 과거형의 동사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was 쓰지 시험에서는 was 쓰지 마시고요. were not 쓰시고요. 그리고 he avoided가 아닙니다.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확정된 결과는 뭐였죠? 피하지 못했었던 거죠. He didn't avoid. Yes, 이거 일부러 두 개 바꿔서 써본 것 뿐입니다. Because 쓰셔도 되고 as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The storm didn't hit our town.
태풍이 뭐가 되니? 우리말은 덮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죠. 그리고 not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었습니다. It doesn't 아닙니다. It didn't cause. 야기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법이 좀 더 자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치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만나게 되어질 건데요. 예문은 오히려 짧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문 머릿속에서 염두에 잘 두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야. 넘어가 볼까요 또? 믹스드 컨디셔널 혼합 가정법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쪽에 정리를 했었죠. 가정법 과거는 if 절에서는 과거형 동사, 주절에서는 would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가정법 3은 어떻게 표현했죠? if 절에서 had pp 쓰시고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볼까요? if 절에서 과거형 동사 썼는데요. 주절에서 would have pp를 쓴다든지 would, could, might 관계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if 절에서 had pp를 썼는데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법이 서로 교차해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mixed conditional 혼합 가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he had taken the medicine, he would not be so sick now. 아이고, 그 애 있잖아.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약 좀 먹으라고요. 아침에 약을 좀 먹어. 결국은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약을 먹었었더라면은 그 애는 지금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여기 있죠. Now. 혼합 가정법에서요. if 절에서 had pp를 쓰시고 주절에서 would 원형을 썼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주절에 지금 내지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때의 부사구 표현법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컨텍스트 상 가지고도 해결이 되어지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만나는 지문이나 혹시나 이걸 문법 문제화는 잘 안 합니다만 나올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와 같이 지금이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때의 부사구 표현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표현법 잠깐만요. Yes, 보시고 because 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Because he didn't take the medicin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있잖아. 그 애가 약을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죠. did not. took 아닙니다. 먹지 않았었던 거예요. 시제 잘 바꾸시고요. He didn't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He is so sick now. 지금 뭡니까? 현재의 상황이니까 was가 아니고 뭘 썼을까요? is를 쓴 것입니다. 다음 지문 또 한번 볼까요? 어디서 좀 본 지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살짝 들어볼까요? Yes, 바로 밑에 지문이 있죠. If John had been honest, he would. 앞지문에서 설명했었죠. 조건절 3. 가정법 과거 완료했어요. 밑에 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존이 정직했었더라면은 그는 그 많은 난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게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표현법 대부분의 가정법 과거는 이 표현법에서 많이 만납니다. 첫 번째 여기서. 근데 이건 봐보도록 할게요. John were honest, he would have avoided so much trouble. 이건 약간 상황 설정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밑에 had beен은요. 얘가 평상시에 정직한지 안 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상황에서 그 애가 정직했었더라면입니다. 평상시 정직한 대로 했었으면일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았었지만 그때 정직했었더라면 과거의 그 상황만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if John were honest 이 표현법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이 아이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John 그 애 있잖아. 그 녀석 그거 평상시에도 있고 우리가 알고는 John이 정직한 아이라면은 애당초 그런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었을 테지 과거나 현재나 John은
정직하지 않은 아이예요. 존이 정직한 아이라면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 내지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준다. 개성을 나타낼 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만 한번 교차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요. 이건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 사실상 안 나오지만은 이 표현법을 한번 되씹어 본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슬쩍 다가오게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야, 존이 그때 정직만 했었더라면은 그 고치까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요거죠? 아이고, 요거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존이 정직한 아이라면은 그때 그런 일을 당했었겠니? 이해되셨나요? should 가정법과 if 주어 쓰고 were to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현법상에서는 가정법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글 용어법 선생님도 지금 좀 숨이 꽉 막힌 듯한 느낌.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가정법 미래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냥 가정법 과거에 앞에 설명했던 conditional, the second conditional이거나 아니면 단순 조건절이 있죠. 아까 말한 단순 조건절에 그냥 주절에 will을 써서 쓰는 일반적인 조건절이나 그냥 가정법 과거의 표현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적어놨느냐고요? 일반 문법 교재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혹시나 여러분 좀 혼동이 올까 이게 뭐지 할까 싶어서 쓰는데 이런 표현법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should라든지 이와 같은 were to 구문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고등부에서는 그진 안 가르칠 겁니다. 고등부에서도 이걸 문법화하거나 그러니까 문법으로서 문제 내거나 활용하는 선생님은 안 계실 겁니다. 구문상에서 한번 보이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표현법은요. if절 쓰고 주어 쓴 다음에 should를 씁니다. if절에 should를 쓰시고 주절에서는 would나 will을 쓸 수 있어요. 예문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주어 뒤에 were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절엔 would, 이 경우는 will은 쓰지 못하게 would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요. 한글 용어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헷갈릴 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와 조건절 1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please call us immediately. 즉시 전화 주렴. 한 지문 더 하나 볼까요? 이렇게 궁금증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If you have any problem, call us immediately. 선생님, 이 차이가 뭐죠? 차이라고 있다면 차이는 있긴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어떤 AS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 마지막 지문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다면 연락 즉시 주세요. 이런 표현을 만나겠죠. 이 should는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대부분은 should, you 해서 도치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파트 2에서 wish, as if와 가정법 도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은 살짝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때 should는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문은 우리 제품 괜찮아요. 고장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But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should you have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요. 즉시 전화 주셈. 밑에 거는 if you have는 일반적인 조건절이에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 있으면 전화 주세요. 이런 식의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쓰실 때 if you should have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 거 볼까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we will postpone the picnic. 근데 한 지문 더 띄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지우면서 선생님 위에서 말했었죠? 가정법이라면서 주제를 왜 위를 써요? 보겠습니다.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if should 구문은요. 밑에 지문 하나 띄워놓고 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둘 다 if절은 should or rain을 썼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will을 쓰고 would를 쓰고 있죠. 이게 단순 조건절의 차이점을 조금 보여주기도 해요. 내일 비가 오지는 않을 거지만 혹시나 비가 온다면은 그럴 상황 되면은
연기를 하겠죠? 밑에 would는 그럴 상황은 안 왔으면 싶은데 뭐 상황이 오면 연기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개념은 요 지문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은 큰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둘 다 쓰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밑에 건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postpone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쓰십시오. 관계없어요. 이런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쓰시고요. 단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if 절에서 should를 썼을 때는 will을 쓰거나 would를 쓰거나 그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섞어 쓰셔도 되는 경우이지만은 만일 단순 조건절인 경우에는 이 will을 쓰셔야 되지 여기에다가요 대신에 would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정법 요걸 한번 봐볼까요? If it rained tomorrow, we would postpone. 이 경우는 정말 가정법이 되어집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일기예보에서도 보니까 한 열흘간은 햇볕 쨍쨍 내리치고 비가 전혀 안 온다고 확신을 하듯이 이야기해요. 내가 봐도 날씨 보니까 전혀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을 상황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은 뭐 소풍 여행 연기를 하지 뭐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올 일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건데 혹시나 비가 오면은 연기할게 이 정도의 뉘앙스를 띄우면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should에서의 가정법 미래는요. 별 개념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법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법 과거에 있죠. The second conditional에서의 정말 가정법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이거 지우고. 다음에 were to 구문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역시 이 were to 구문 또한 도치에서 파트 2에서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내가 로또에 걸리면은 전 세계 여행 다닐 거야. 다닐 텐데. 밑에 지문 하나 띄워볼까요? 또 궁금증 생기지 않아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선생님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were to나 should는 앞으로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should나 were to는 현재 상황도 나타내고 미래 상황도 다 나타내요. 가정법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란 표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정법 나중에 한번 찍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정법 과거로 인식하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은요. were to 구문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좀 형식적인 개념 아니면 단순 과거형을 빌려 쓴 가정법 과거에서 약간 표현을 좀 달리 할 때 분위기를 좀 바꿔볼 때 쓴다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뉘앙스 차이는 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요. If I won the lottery는요. 내가 로또에 걸린다면 말이지 그럴 일은 없겠죠. 있어야 되겠네. 자, 근데 if I were to 그러면 야, 내가 앞으로 로또에 걸린다면 말이지.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were to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식의 두 개. 여러분, 대부분의 구문은요. 요 표현법을 대부분이 선호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다른 질문. If she were to resign from a job. 그녀가 자기 일자리를 resign, 그만두다, 사임하다는 뜻이죠. quit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면은 좀 더 시간을 내겠지. 취미생활을 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질문은 그녀가 지금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만둘 확률이 제로에 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할 겁니다. 선생님이 가정법에 resigned 쓰면 되지 않습니까? 쓰십시오. 단지 위에는 were to는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금 폼새를 갖춘 형식적인 구문 아니면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 때 표현법을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resigned, were to 뭐 미래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죠. 앞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yes. 가정법 과거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 큰 개념 두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쓰고 싶으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미래하니까 딱히 뭐 were to가 should가 딱 미래를 지정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냥 가정법 과거 이 경우에는요. yes, 단순 조건절로 해서 그렇게 될지도 몰라 라는 정도로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표현법들은요, 나중에 파트 2에서요. 우리 파트 2에서 inversion, 도치 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표현법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파트 한번 봐볼까요, 이제? 각 표현법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제로부터 first, second, third 그리고 mixed 혼합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하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If I have time 첫 번째 거 볼까요? 단순 조건절에서 주절의 개념이 그냥 단순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질 때 확정된 결과가 있을 때 여기서는 사람이 주어니까요. 아마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 습관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겠죠. If I have time 뭐 나야 시간이 있으면 난 항상 그 사람과 쇼핑을 다녀. 별일 없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단순 조건절에서 결과절, 주절이 미래의 개념을 포함할 때 대부분이라고 했죠. 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쇼핑하러 갈 거야. 아마 지금 누군가 물어봤을 거예요. 쇼핑하러 갈 거야. 다음 볼까요? 가정법 과거. The second conditional이죠. If I had time, I would go. 위쪽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 쇼핑을 갈 거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사정이 생겼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내가 시간만 있다면 지금이에요. 시간만 있다면 그 사람하고 쇼핑을 갈 텐데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Yes, I don't have time.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I can't, I cannot. 현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날 되었어요. 여전히 아쉬움이 좀 있어. 내가 어제 있잖아. Yesterday. If I had time, had pp죠. 시간이 어제 있었었다면은 I would have gone. 그 사람과 쇼핑을 갈 수 있었을 텐데 Yesterday I didn't have. don't 아닙니다. 어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갈 수 있었습니까? I couldn't, could not. 나는 I didn't 되겠죠? 가지 못한 거예요. 갈 수가 없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앞에 사람이 있었을 때는 주어진 팩트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좀 실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혼합가정법 마지막 볼까요? If I had time, I would be shopping with him. 보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주절에서 항상 지금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대체로 내가 아까 중에 가려고 했었거든 아까. 근데 그때 시간이 있었더라면 같이 출발을 했었더라면 지금쯤 나는 쇼핑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근데 앞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You didn't have time. 여러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혼합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되셨나요? 다음 파트 한번 살짝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실전 활용, 수능 심화 독해 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지문은 능률 고등학교 영어입니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24년도죠. 올해 24년도고 수업 진행은 작년도분입니다. 수능 완성해서 요집 파트인데 살짝 끄집어낸 것이거든요. 요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의 교과서에 나온 것과 수능 실제 3학년용 지문에서 나와 있는 표현법들을 한번 익힌다기보다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살짝 보시더라도 지문에 어떤 의미하는 바 어떤 진행의 심도는 좀 분명히 다르거든요. Although I escaped, 비록 내가 탈출을 할지라도요, I would have died. 보이시죠? 나는 죽었었을 거야. 그때 If you had not saved my life, 네가 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봐보도록 할까요? For those reasons, 바로 그런 이유로 we might consider that 우리는 이렇게 여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Humankind would have been better off. Be better off은 더 잘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 풍요롭게 지내다, 더 잘 살다, 잘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Humankind, 우리 인류잖아요. 인류는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If endowed with a literally fearless nature. 일단 literal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때 endow는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endow A with B입니다. A에게 B를 부여하다, 수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f절 뒤에는 humankind 있죠. 여기선 they라고 할게요. They had endowed. They had가 생략되어진 구문입니다. Yes. 인류에게 그런 문자 그대로의 두려움이 없는 본성이 부여되어졌었더라면은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몰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본성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뒷지문에 얘기 나오다. 그랬더라면 큰 실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파스하시고 지문 아마 중3이나 고1 정도 될 때 이 지문을 보면은 봐도 현격한 차이는 한번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지문 살짝 발차를 해본 것 뿐입니다.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여러분은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